자, 오래간만에 방송을 좀 한 편 찍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이슈를 점령하는 빅데이터 양에서 국민적 관심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와 그리고 제3지대에서 여러 번 대선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안철수와의 막판 단일화가 가장 강력한 이슈,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모든 이슈를 휩쓸어 가면서 모든 관심, 국민들의 지지를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가장 큰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승리의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을 앞두고 단일화가 거의 무산되는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대선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일이 대선 막판에 가장 큰 악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만 해도 지지율이 7%, 10% 앞서던 것이 이제 초박빙, 엎치락 뒤치락 지는 것조차도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제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으로 이번 총선에 2년 전 총선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경선을 기대했지만 상대방을 전략 공천한 것을 당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 당에 국민의힘의 중앙당에 우리 당의 현실에 아픔을 겪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국민의당으로 안철수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을 나와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요. 150만 대전광역시 인구 중에 제가 교섭단체 정당, 제3당의 정당, 제1당, 2당, 3당을 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에 그래도 유일한 40대, 거의 최연소 후보였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편승해서 나름대로 새정치의 깃발을 든 안철수와 함께 해보겠다고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까지 나온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을 나름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누가 잘못했느냐? 지금 남 탓하시기 이제 게임에 들어갔어요. 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단일화의 무사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죠.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런 책임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 방송에 영향력이 표심을 많은 사람에게 줄 방송은 아니니까 제 애청자들에게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보는 방송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애청자들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혼하는 사람들 누가 잘못했습니까? 서로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원망하죠. 그럼 누가 옳을까요? 누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서로 원망을 하는데 예전에 유명한 금성 남자 그런 목성 여자 이런 그 베스트셀러 책이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서로 다른 곳을 아무리 원망을 하려고 해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의당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이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국민의당 편들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에 안철수가 분명히 단일화를 먼저 제안을 했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변명은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다. 문자도 넣었다.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안철수는 성의가 없었다.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느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입니다. 그 친구가 어려서 너무 경솔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는 가장 심각한 윤핵관이죠. 이준석이 윤핵관 욕했지만은 본인이 윤핵각 1번이죠. 1번.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1번은 제1야당의 당대표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협상 파트너, 이번 대선의 단일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안철수의 침을 뱉고 막 욕하고 모욕하고 계속해요. 윤석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안철수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저 양반 즐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을 수도 있어요. 문자가 왔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2만 통의 막 욕도 하겠죠. 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자 폭탄. 막 쌍욕 했겠죠. 쌍욕. 이런 걸 받고 그 당의 당대표는 모욕하고 아들뻘인데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후보로부터는 아무런 공개적인 진정성 있는 이런 멘트도 전혀 안 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 책임감, 중량감, 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진정성이 느끼기 어렵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죠. 그것도 실력이고 소통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거가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가장 부족한 면이 소통 능력이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기자회견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안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숨어 살죠 지금.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소통 능력은 우리가 극단적 이런 대치 상태, 이념에 빠진 정치, 합리성, 현실주의보다는 극단적 양극화. 이게 이제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현실이고, 불과 어쨌든 몇십 년 전에 좌우로 나뉘어서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던 나라죠. 그 자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누구는 좌의 자녀고 누구는 우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인이 되고 집권을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게 다 잊혀졌을까? 그런 의문도 할 수 있죠. 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주려고 노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도 권위주의 국가, 관리주의, 양당의 후보가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조인, 관료주의, 권위주의에서 권위주의는 소통이 약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철수와 윤석열의 대치,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전권대사끼리 만나겠다는 거죠. 양쪽 후배 전권대사 이태규와 장제원 의원.
내가 전권을 줬다라는 그 전권 대사의 의미도 안철수 쪽과 윤석열 쪽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윤석열은 해봐. 다 결정해봐. 근데 전권 대사라는 것도 어디까지 전권이냐.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대선 후보 결정을 네 맘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런 건 없죠. 어떻게 네 맘대로 해요. 그 당의 당원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후보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네 맘대로가 어디 있어요. 네 맘대로가. 전권 대사라는 말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권 대사인데 왜 전권 대사끼리 합의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번복하느냐. 이 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국민의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쪽의 주장 뭐 10%도 안 나오지 않냐. 경선은 무슨 얼어 죽을 경선이냐. 드롭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정부 대통령 빼고는 다 줄게. 이 정도 수준이면 너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협상 파트너가 경선 아니면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럼 이쪽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그래 경선이라도 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정확한 원하는 것에 대한 파악, 소통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집권 세력에 가장 필요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나를 위해서 대통령 합니까? 나만 따르는 내 쪽 사람들만 위해서 대통령 합니까? 온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국민, 50%의 국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함께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그 상대방, 그 세력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집권 세력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서로 이제 정치는 어차피 쇼니까 자, 쇼 싸움을 한다. 연기 누가 더 일리 있게 연기하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수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부터 조사 들어갑니까? 이해 당사자.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익이 오는 보험사고다 그럼 가족부터 알아보죠. 자, 이게 깨졌을 때 가장 이해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해 당사자가 안철수의 이해 당사자는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한 분은 책임 총리가 돼야 되니까 공동정부가 돼야 되니까 총리를 원하는 사람들, 장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방해꾼이라고 보면 거의 정답이죠. 정답. 윤핵관 이준석. 총리를 넘나볼 만한 이번 대선판에 장관을 내다볼 만한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불발을 원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방해꾼인지. 자,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이제 더 잘 알아요.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진정성 있느냐. 안철수 후보도 이번이 대선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정도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안 돼. 이래서는 이 정도 방관, 소심함 가지고는 국민으로부터 미래 정치인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졸업장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대선 결과가 안철수 후보의 졸업장도 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이재명한테 간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급해졌어요. 안철수가 원하는 건 긴급 의총이라도 막 열고 있죠. 공동정부 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고 있는데 안철수가 얹어주면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갈 사람도 생기고. 근데 설마 이럴 수 있지. 설마. 그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정당의 존재 목적은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권력 잡기. 정당의 존재 목적은 권력 잡기입니다. 안철수가 권력 잡고 싶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손 못 잡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당의 목적인데, 이번 대선에 이기는 건데. 우리 국민의힘도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당협위원장들은 저보다 거의 다 형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맞장구도 쳐줘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약간 솔직히 달라요. 야, 상대방 입장은 생각을 안 하네. 안철수가 겪고 있는 모욕감. 아이고 끝까지 가왔어. 500억 날리는데 대비 더 알아서 켜. 우리 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어린애가 아버지 뻘한테. 그것도 맞는 얘기도 안 해요. 안철수 후보는 재산신고를 거의 2천억을 하는데 우리 선거비용이 500억인데요. 저렇게 작은 정당에서는 200억 쓰기도 어려워요. 인건비만 한 100억은 써야 될 텐데 그러려면 10,00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10,000명을 어느 세월에 뽑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직이 없는데. 유세차도 240대가 내려갈 수 있는데 한 시군구까지 하면 거의 한 300대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구당을 다 차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세차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300대는 썼는데 안철수는 30대나 썼을까요? 그러면 거대 정당은 100대 쓰면 아니죠. 300대 쓰면 100억 들면 이쪽은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100억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50억도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못 갑니까? 재산이 2천억인데 50억을 못 날려요? 그리고 안철수가 10%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모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상황에서 양보를 안 한다고 욕을 하고 사태질을, 양보를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정권 교체? 안철수가 잡으면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의 지분을 이재명한테 50%를 인정받으면 정권 교체죠.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 아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이재명과 안철수의 합. 그리고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의 비주류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명확해. 친문이 아닙니다. 친문이 아니에요. 운동권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386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안철수가 바라보는 것, 안철수가 원하는 것을 협상하고 합의가 되려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어내기 싸움 아니겠어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기 싸움 아닙니까? 정치가? 민심을 잡는 게 정치인데 남의 날이 피나게 긁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정치가 권위주의 정치죠. 알아서 다 기고. 이준석이가 도망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의총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준석을 탄핵하려고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자마자 상황이 종료되고 탄핵하지마! 그러면 그냥 딱 안 하고 대선 후보라도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다 모아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있고 그 국민들이 마음의 흐름에 적당한 최소한의 예의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당장 이준석을 탄핵하고 싶은데 그리고 당장 탄핵하겠다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가 나타나서 안 돼! 하지마! 애들입니까? 국회의원이? 꼬붕입니까? 쫄병입니까? 그때도 한나절 하루도 국민에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막 권위주의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후보라도. 그때 지지율이 그래서 요동쳤죠. 권위주의. 내 입장에서 막 지르고 해라 하고. 윤석열 후보가 뜬 것은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그 배짱 때문에 떴지만 약점이 모든 게 동전이 양면이죠. 그게 또 약점이거든요. 무대뽀 막 질러? 그게 약점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 같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같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 같이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 같이 자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이게 중용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약점이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번 단일화에서. 그러고도 본인이 뭘 잘못했나 몰라요. 그게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부만 하죠. 방송이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아유 저 안철수 꼴통 대화도 안 돼. 그거 끝까지 못 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철수 쪽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대선은 12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7%에서 한 15% 사이 이긴다고 봤거든요. 이제는 초박빙까지 간 게 현실이니까 그래도 이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55%까지 가는데 여기서 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 소고기 사 먹은 버카 대통령 후보의 친조카가 연쇄 살인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성매매 아버지 이재명의 아버지 도박 뭐 거의 이거는 일반 국민들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집안 소고기 사 먹고 법카로요 도지사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공무원이 그 심부름 다 하고 카드깡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명 여배우는 애인이었다고 저렇게 평생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고요. 이런 후보와 경쟁하면서 정권 교체를 또 55% 이렇게 막 바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괴물인 겁니다. 괴물. 제가 나가도 되겠어요? 제가 나가도 지금. 그러므로 대통령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도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돌파력, 강력한 카리스마 좋은데요. 그것이 윤석열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권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하고 부드러운 안철수가 좀 지게 지렛대라도 되라는 거죠. 공동정부를 하라는 거죠. 그런 중도의 민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집권을 할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 돼야죠. 되면 뭐하냐고, 되면. 자,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관심과 재미와 스포츠 이상의 단일화 경쟁 저쪽은 지지율 10%도 안 나오니까 국회의원 3명밖에 없으니까 단일화 경선 안 해? 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저는 떨어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1%를) 질 건데 안철수의 10%가 아니라 2%만 얹어줘서 1%를 이기는 대선이 가면 그게 어떻게 2%입니까? 100%지. 선거는 100% 져서 옛날 같으면 다 삼족을 죽여버리잖아요. 정치는. 지금은 이제 선거를 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라고 그렇지, 옛날 같으면 서로 죽이고 죽는 게 권력 잡기인데 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2%를 얹어줘서 1%질 거를 1% 이기면 100을 진 거죠. 100을. 이 아슬아슬한 선거에서 부정투표 있다며요. 부정개표 있다며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대 대국, 한강의 기적, 이 위대한 세계 인류 문화국가가 된 우리나라에서 부정투표, 부정개표는, 그런 주장은 저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많은 선관위 직원,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각 정당 후보가 들어가 참관인들 바보 멍청이 천치가 아니고서는 부정개표, 부정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너무도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이 많고, 그 주장하는 분들이 야당의 국회의원, 당대표 뜬 사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의 주장을 다 들어봤어요. 다. 단 한 가지도 일리가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높은 사람들이라. 이거 띠두르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 저는 26살 때부터 정당 생활을 해서 제가 출마만 4번을 했습니다. 우리 형들 출마까지 하면은 우리 집에서 선거만 10번은 치른 것 같아요. 큰형님이 2번 지방의원을 하셨고, 지금 둘째 형님이 2번째 재선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당선된 것만 4번이고 제가 국회의원을 2번 떨어지고, 우리 형님들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선거에 직접 우리 집에서 선거를 치른 것만 10번이 넘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선거기획사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회사고, 여론조사 회사, 인터넷 언론사 사장, 방송국 사장, 제가 다 창업해서 했던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 국회의원 선거, 제가 참여 안 해본 게 없죠. 대전 충청에는 유력 국회의원들도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선거에 관한 한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도 제가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선거 컨설팅, 마케팅, 선거 회계, 선거법,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선거법이라고도 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참관인도 들어가 보고, 지구당 조직부장도 해보고, 청년위원장도 해보고, 기초위원도 출마해보고, 사무국장도 봐보고, 다 선거에 관련 인들은 지방의원 출마, 국회의원 출마, 도지사 선거 총괄 모든 걸 다 지시하고 다 계획하고, 이런 걸 다 해본 사람이 제가. 심각한 부정투표, 부정개표는 0.1%도 없어요. 0.1%도.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 옆집 형이고 친구 누나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북한선 내려온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찰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잖아요. 아니, 경찰 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찰에 일하시는 분은 보수가 더 많아요. 제 주변에 거의 부수인 것 같아요. 거의. 그분들이 왜 들키면 10년 20년 살 엄청난 범죄를 왜 저지릅니까?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부정선거, 부정개표는 없고요. 이제 열흘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한 2, 3%라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권 교체에 국민들의 요구가 더 많다. 그래서 투표를, 도장을 찍을 때
국민 중에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교체 쪽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찍을 수밖에 없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대단히 잘 뽑은 후보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 엄청난 걸 기대해서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못해서. 그러므로 집권 세력 윤석열도 정말로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실력, 태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윤석열 주변의 윤핵관,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A, B, C, D로 하면 한 C학점, D학점으로 집권하는 거고 장원급제를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흘 후에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요. 내가 A뿔로 합격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A뿔이 아니에요. 거의 낙제 점수인데 상대방은 거의 퇴학 수준이라 이기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지금도 안철수를 향해서, 안철수 개인이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10%의 국민이에요. 국민. 그분들한테 침뱉고 모욕하고 바로 차면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근데 그분들은, 안철수의 세력은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단일화 깨진 거를 상대방한테만 삿대질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길 것 같으니 정말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점령군같이 정치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약자의 이야기를 듣고 열린 가슴을 가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역대 가장 불행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대선은 이길 것 같으니까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